내 복수야. 사람의 마음이 개울물처럼 투명해 보일 때가 있다. 알고 싶은 상대에 대해서는 한길 사람 속도 모른다는 말이 그렇게 와닿다가도 몰랐으면 하는 것은 속이 훤하게 들여다보인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마음을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누가 나를 미워하는지에 대해서는 용한 무당처럼 되어버린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은 정이 아니라 미움이다. 자신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자기 중요감에 도취된 사람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받은 적이 별로 없으며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짙어 나르시시즘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무리의 중심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들은 남을 공격하는 성향이 강한데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 지켜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강해진다. 공격을 통해 관심을 집중시켜 자신의 중요감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의 템포가 사람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잘 모른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몇 년은 본 것처럼 스스럼 없이 대한다. 자신의 자질구레한 이야기까지 모두 이야기한다.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도 끼어들어 일일이 대답한다. 이런 사람들의 성향과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친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자신의 고민도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중요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잘못 걸리면 바로 표적이 된다. 서로의 성향이 다르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중요감을 느끼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었다. 언제나 중심에서 사람들을 이끌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가가 팔짱을 끼고 묻지 않아도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이런 사람들은 수다스럽고 목소리가 크기까지 하다.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하니 당연하다. 그런데 이런 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그의 이런 태도에 크게 반응하지 않자 그는 그 사람을 적으로 돌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해지고 싶다고 하더니 바로 그 사람 흉을 보기 시작했고 대놓고 앞담화를 하기 시작했다. 상대와 자신의 관계의 템포가 다르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했다고 믿었다. 이들에겐 오직 내 편 아니면 네 편만 있다. 그래서 자신이 적으로 돌린 사람과 친한 사람이 적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적과 적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왕따를 주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남을 통제하고 자꾸만 자신의 중요감을 확인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요감에 목매는 이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전형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표정 하나에도 전전긍긍하고 반응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원하고 거절을 가장 두려워한다. 이들은 SNS에 무언가를 올렸는데 반응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다. 자존감이 낮으니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하려 하고 사람들 눈에 띄는데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아픈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반응하면 안 된다. 너 괴롭히는 애들이 제일로 바라는 게 뭔지 알아? 네가 속상해하는 거. 그러니까 네가 안 속상해하면 복수 성공.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친구들로부터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던 혜원에게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혜원은 남일 대하듯 유쾌하게 말하는 엄마의 태도에 서운했지만 제법 멋지게 주어진 시간을 잘 견뎠다. 엄마는 가볍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반응하지 않는 게 복수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상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느낌이 들면 같은 방법으로 집요하게 달려든다. 그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희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자신이 아무런 존재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참지 못하고 대화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것에 상처받는다. 관심 있는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면 약이 올라 미치려고 할 것이다. 이건 마치 엄마가 형에게 더 관심을 보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유아기적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린아이와 다르지 않다. 이들에겐 그저 무관심한 것이 약이다. 혼자 불타올랐다 지쳐 떨어질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친절하게 대해도 나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그 행동에만 문제 제기를 하지만 나를 미워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내가 어떤 성품을 지녀도 뭘 해도 미워한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미워서일 때도 있겠지만 자신의 가치가 나에게 먹히지 않는 것에 대한 좌절감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키우고 자신이 먼저 선수를 치겠다고 마음먹는다. 자신을 미워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데도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은 이미 미움을 받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자신을 포함해 누구든 남의 혐오를 나에게로 이전시킬 때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초연한 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음이 튼튼한 사람이라도 미움을 받는 것은 큰 스트레스다. 오죽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열광했을까. 나 아닌 것으로 사랑받기보다 온전히 나로서 미움받기를 원한다던 커트 코베인도 미움받는 것이 괜찮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인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하고 말겠다는 다짐의 의미였을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비정상이다. 그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가 사랑받고 싶어 안달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애잔한 마음만 남는다. 그것은 내가 충분히 사랑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 인생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한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쓰레기통으로. 사람을 그리워하며 외로움을 견뎌낸 사람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 을이 되는 상황을 자주 겪는다. 그 중에는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구원하기를 기다린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속되는 애정이다. 깊은 감정을 나누는 관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상대와 자신의 마음이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좌절감에 빠진다. 그런 감정이 몰려오면 관계 자체가 애써야 하는 숙제같이 느껴지고 애초에 답이 없는 문제 같다. 특히 을이 되길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대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온갖 것을 다 떠맡는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서열을 부여받는다. 관계의 가장 및 항상 불안한 자리다. 거절한다는 선택지가 없으니 과제를 할 때도 도맡아 하고 말도 안 되는 부탁도 들어준다. 친구가 구하는 도움은 점점 정도가 없어지고 해주는 것에서 당연히 하는 것으로 변한다. 그의 수고와 노력도 당연한 것으로 취급받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거절했다가 도리어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애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삐뚤어진 관계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존중해주고 존중받는 것, 관심을 가져주고 관심받는 것. 인간관계는 항상 상호작용해야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상호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남는 건 한 사람의 좌절뿐이다. 간격을 좁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본능과 가까이 다가갔을 때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본능 사이에서 방황한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기쁨의 고통은 커지고
관계 자체를 오래도록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만나기로 하면 약속 시간에 꼭 늦는 사람이 있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문자라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니 당연한 듯이 늦었다. 그는 싸우고 싶지 않았고 친구끼리 조금 기다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넘어갔지만 어느 날은 친구가 늦다 못해 완전히 잠수를 탔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고 다음날이 되어서야 온갖 이유를 대며 얼버무렸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를 만만하게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친구 사이에도 배려와 예의가 있어야 한다. 그는 자주 늦는 친구를 배려해 기다려주었으나 친구에게서 돌아온 것은 참담했다. 그의 배려가 어느 순간 친구에게 당연한 것이 된 것이다. 그 친구는 관계 사이에서 존중의 태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친구를 배려했다고 생각했던 그는 자신에 대한 존중을 멈춘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변명을 하며 바람 맞춘 것은 그를 깔보고 기만한 행동이다. 여러 번 친구의 지각을 넘어간 것은 그가 스스로를 희생한 것이다. 그 무례에 자신도 동참했다. 스스로를 을의 위치에 놓았고 친구는 당신에게 언제 어느 때든 무례를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쪽에서 줄을 너무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다가 상대방이 놓아버리면 그 줄이 줄을 잡고 있는 사람 쪽으로 튕겨나간다. 날아온 줄은 벌겋게 데인 것 같은 아픈 상처를 남긴다. 항상 그 줄을 팽팽하게 잡고 있던 사람은 혼자 아파서 끙끙댄다. 그런 관계는 건강하지 못하다. 오래 함께 갈 수 있는 관계란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는 간격에서 같이 걸을 수 있는 사이인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사이에 있다. 그러므로 상대와 자신이 완전히 포개진 관계는 전혀 이상적이지 않다. 어느 한 사람의 인내가 관계를 지속하는 힘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관계는 포개진 관계만큼이나 위험하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섬세하면서도 유연해야 하며 때로는 냉정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 모든 관계에 간격을 두어야 분명하게 할 수 있다. 내게서 더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하는 것인지 좀 더 가까이 두어도 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연인 관계에도 해당한다. 각자의 시간을 가져도 안정감을 느껴야 건강한 관계며 함께 있어도 긴장감을 느껴야 한다. 상대가 항상 옆에 있다는 이유로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자신은 나에게 기다려든다면 간격 두기에 실패한 것이다. 혼자 있을 때와 연인과 함께 있을 때가 적절한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혼자 있을 때 불안감을 느끼고 함께 있을 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한없이 가까워지고 싶은 본능을 능가하는 것이 나의 자존을 지키는 일이다. 누군가가 나의 약점과 참을성의 한계점을 건드리도록 허락하지 않는 일. 이것이 나의 자존을 지키는 관계다. 자존이 훼손되는 관계는 과감히 버려야만 다른 관계를 지킬 수 있다. 하나의 관계에서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관계도 무너질 수 있다. 스스로 관계의 끝자락에 서는 것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관계에서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진짜일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것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이 집약되고 농축된 말이다. 애써 고통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몸부림 같은 것이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최면을 걸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위안을 삼는 것뿐이다. 고등학생 늦둥이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아버지가 있었다. 슬퍼하는 그에게 누군가가 시간이 약이라며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고 말했다. 그는 그 말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참척의 고통이 시간이 지난다고 흐려지겠는가? 그는 무책임한 말을 던진 사람에게 당신이라면 잊을 수 있겠느냐고 몇 번이나 되묻고 싶었다.
그에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허울 좋은 말일 뿐이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기에 던지는 얄팍한 위로였다. 그 누가 자식을 잃은 사람의 고통과 어둠을 이해하고 깊이를 가늠할 수 있을까? 그 앞에서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다. 그 사람을 더욱더 절망으로 떨어뜨린다. 자식을 잃은 상처는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시간이 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상처에서 꽃이 필 거라고 믿고 싶어 한다. 그렇게 소망하며 지금 상처 입은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을 다독인다. 자신을 괴롭히는 통증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희망은 상처로 고통받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는 또 다른 상처를 낳을 수 있다. 평생 흔적이 남을 만큼 깊은 상처를 가진 이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것은 되려 반발감과 상실감을 상승시킨다. 그들을 과거에서 한 발짝도 걸어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기억이라는 상처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서야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 힘든 기억은 나를 병들게 할 뿐 나를 살아게 하지 않는다. 자꾸만 상처가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 거라는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남의 상처를 가벼이 취급하고 스스로를 제대로 위로하지 못한다. 그들의 몰지각한 말과 행위는 상처로 남고 당사자는 그것을 온전히 견디며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과거의 상처는 삶에 지독하게 묶여 있어 잘라내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 상처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 거라는 명제를 순순히 받아들인 이는 상처를 통해 성장하지 못한 자신을 보며 좌절감을 느낄 것이다. 괴로운 기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련은 그냥 시련일 뿐이다. 고통도 그냥 고통일 뿐이다. 우리는 현재 느끼고 있는 고통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를 멈춰야만 한다. 현재의 고통에 집중하고 최대한 아파하며 자신을 어루만져야 한다. 과거의 기억을 덮을수록 아픔을 참을수록 고통은 단숨에 당신을 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 억지스러운 인정은 누구도 해방시킬 수 없다. 시간이 약이라는 이상적인 위로보다 그들의 현실을 함께 슬퍼해 주어야 한다. 상처를 입는 것도 함께 살아가는 것도 당사자의 일이다. 잊어버리다거나 큰일이 아니라는 말은 타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고통에 허우적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어느 순간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자신만의 길을 찾을 것이다. 곁에 있는 사람의 역할은 슬픔에 영원히 매몰되지 않도록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혹시 당신이 곁에 있어줄 자신이 없거든 그저 그의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으로 끝내면 된다. 섣부른 위로는 그에게 슬퍼하지 말라는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다. 상처는 덮어버린다고 낫는 것이 아니다. 들추어보면 상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쓸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저 흘러가는 것이 순리인 시간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할수록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진다. 상처가 깊을수록 감정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분노하고 슬퍼하고 잠잠한 감정을 따라 사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살다 보면 참지 않아야 할 것이 있고 참아야 할 것이 있다. 나를 살리고 회복하는 행동은 참지 않아야 하고 남을 흠집내고 죽이는 것은 참아야 한다. 그런데 보통 이 둘을 반대로 한다. 남을 상처내어 슬픔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신의 슬픔을 인식하고 위로하는 것은 참는다. 더 나아가 남이 나에게 슬픔은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감정을 삼킨다. 어느 순간 우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울어도 되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지금껏 참아왔다는 것조차 잊는다. 마음의 회복은 때에 맞는 환경과 주변으로부터의 관심과 지지가 잘 합쳐졌을 때 가능하다. 애정 한 번 나눈 적 없는 사람이 타인의 고통을 판단하고 힐난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결핍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신은 시련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남의 시련에 대해 쉽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다. 그러한 모순 속에서는 어떤 상처도 회복될 길이 없다. 감정을 적절한 순간에 인정받아야 할 기회가 차단된 채 괜찮은 척만 해왔기 때문에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고통을 숨기는 것은 감정을 악화시킨다. 아프고 힘들다고 주변에 호소해야 한다. 푸념하고 토닥여줄 것을 요구해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그런 당신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큰 행운이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행운이 되어주길 바란다. 오늘 나를 꼭 안아줘요.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은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나의 마음에 쉽게 흠집을 낼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외모가, 누군가에게는 돈이, 학벌이 열등감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좋은 존재지만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내 시름에 빠지고 마음이 허물어지기도 한다. 내가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이 훨씬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청년이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과학고등학교를 다녔고 조기 졸업을 한 후 서울대학교에 진학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지만 타인과의 배경 차이를 비관했다.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 결국 자살을 택했다. 그는 유서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들 밑에서 일해야 하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의 자살을 의아하게 여겼다. 그의 사연이 자살을 할 정도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남들이 보기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청년이었지만 그에게는 갖지 못한 배경이 목을 조를 만큼 크게 보였다. 자신의 노력으로 지금껏 되지 않았던 일이 없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뼈저린 좌절을 맛봤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커도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한다. 남들에겐 보이지 않는 작은 얼룩이 자신의 눈에는 엄청나게 큰 흠으로 보이는 것과 같다. 우리는 남보다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할 때가 있다. 자살을 선택한 청년은 가지지 못한 것을 비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누군가는 그의 능력을 부러워했으나 그에게는 가지지 못한 것이 전부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나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는 부모로부터 가장 먼저 배운다. 자녀를 사랑하기란 쉽지만 존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존중 없는 사랑이란 부모의 이기심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자녀를 소유물쯤으로 여기기도 한다. 존중이란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가 어떤 것을 느끼는지에 대해 섬세해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으며 사람 자체뿐 아니라 그의 말과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존중을 받아온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옥죄일 뿐이다. 주위를 보면 남들보다 유난히 자신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들로 꽉 찬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들이 반복되면 뇌에 과부하가 걸리고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생각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 결국 내 존재가 생각 안에 갇혀버리고 생각 안에 갇힌 나를 구출할 수 없다. 고인 생각들은 고인 물처럼 썩고 썩은 생각들은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리거나 비관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 존중을 받아본 적 없는 그들에겐 그 생각에서 빼내줄 주변인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부정적인 생각에 힘을 실어주고 몰아붙이는 타인만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 너머에 따뜻함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기 어렵다.
그 상황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존중의 손길이다. 우리가 상대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은 서로를 구원한다. 따뜻한 손길을 받으면 그곳에서 얻은 온기를 나눈다. 그 과정에서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가지지 못한 것보다 앞으로 얻게 될 것들이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낙담하고 슬픈 스스로의 내면을 모르는 척할 때가 많다. 나의 결함과 부정들을 마주했을 때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 스스로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가 내 어둠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 줄도 모른 채 열패감으로 불행해진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내가 뿌린 존중의 씨앗이 타인과 나를 비옥하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나를 꼭 안아주어야만 한다. 나의 마음을 한 번은 꼭 만나야만 한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